이란이 새 협상안을 미국에 전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유럽산 자동차에 다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 주둔 미군을 1년 안에 5,000명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남성이 프랑스 수녀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총격 암살 시도와 관련된 고화질 영상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이란 지도부가 분열돼 있어 종전 협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영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된 이란의 새 종전 협상안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Iran wants to make a deal because they have no military left, essentially, and they want to make a deal, but I'm not satisfied with it.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협상안 가운데 어느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란 지도부 안에 내부 분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합의에 도달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ir leadership is very disjointed, very argumentative with each other. They come back, one says one thing, one says another. They're very confused.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쟁 권한법에 따라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할 수 있는 60일의 시한이 오늘 끝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완전히 위헌이라며 이 법은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만 예외여야 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이란 국영통신사 IRNA는 이란이 전날 밤 파키스탄에 새로운 종전협상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협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IRNA는 전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협상 최우선 과제는 전쟁 종식과 지속적인 평화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음 주부터 유럽 자동차에 다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약속했던 투자에 진척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란전에 협조하지 않아 보복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범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유럽산 승용차와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이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We have a trade deal with the European Union. They were not adhering to it, so I raised the tariffs on cars and trucks to 25%. 미국과 유럽연합은 작년 7월 무역 합의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정했는데 유럽의회는 관련 법안을 아직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어길 경우에 유럽도 보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려는 의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독일 총리가 최근 미국을 직접 비판하고 이탈리아 총리도 트럼프와 갈등을 빚은 교황편을 들었는데 여기에 심기가 불편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Well, I'm not happy with Italy, and I'm not happy with Spain, and they feel it's okay for Iran to have a nuclear weapon.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다고 발표하자 유럽 쪽에서도 바로 반발이 나왔습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미국이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있고 믿을 수가 없다면서 유럽도 이제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파병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국과 일본 등에도 다시 관세를 들고 나올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비판한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주둔 중인 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선 정작 미국이 군사적 힘을 약화시킬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미국 전체가 이란의 굴욕을 당하고 있다는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의 작심 비판 이후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라고 응수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 어젯밤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또 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이란 핵 위협을 제거하는 이들에게 간섭하는 데는 더 적은 시간을 쓰라고 조롱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독일 정부는 겉으로는 예고됐던 일이라며 대비하고 있다고 덤덤하게 밝혔습니다. Zu allen diesen Fragen stehen wir in einem engen und vertrauensvollen Kontakt mit unseren Partnern, auch und gerade in Washington. Wir tun das. 트럼프는 독일 외에도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주둔 중인 미군 감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aly has not been of any help to us, and Spain has been horrible, absolutely horrible. When we needed them, they were not there. 벤 호지스 퇴역 육군 중장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에 있는 미군은 미국을 위한 것이지 다른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의회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국방부는 트럼프가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 검토를 발표할지 예상하지 못했고 감축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유럽 국가들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되는데 트럼프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미국 내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약 5천 명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번 감축이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독일에 병력을 주둔시켜 왔는데 지난해 말 기준 3만 6천 명이 배치돼 독일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해외 미군 주둔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탈취 의지를 강조하면서 군사작전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새로운 군사작전 선택지까지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유덕기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에 진척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란 지도부 붕괴로 운동선수로 따지면 3군급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란 이유를 댔습니다. They are in very bad shape, and they've got nothing, including leadership. Now they have a whole new set. Their first string leaders are gone. Their second string leaders are gone. Now we're dealing with their third string.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면서 고농축 우라늄은 못 받으면 빼앗겠다고 말했습니다. We want to get it. We'll take it one way or the other. We'll get it. We'll either get it or we'll take it. They'll either give it to us or we'll take it. 군사작전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읽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새로운 군사작전 계획을 브리핑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방송에 따르면 미군 중부사령부 브래드 쿠퍼 사령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이 45분간 보고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의 이란의 농축 우라늄 탈취 작전도 선택지 중 하나로 전해졌습니다. 방공미사일 요격도 피할 수 있는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다크 이글을 중동에 배치해달라고 미 중부사령부가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60일 시한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뜻도 피력했습니다. We are in a ceasefire right now, which our understanding means the 60-day clock
pauses or stops in a ceasefire. So you're nodding. It's our understanding. 이스라엘에서도 대이란 공습 준비 움직임이 뚜렷해져 탄약과 장갑차 등 미국산 군사 장비 6,500톤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 유대인 남성이 프랑스 수녀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쓰러져 일어나지도 못하는 수녀에게 발길질까지 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성직자를 겨냥한 폭력 행위에 국제사회 비난이 거셉니다. 파리에서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흰색 옷을 입은 수녀 뒤로 한 남성이 급하게 쫓아갑니다. 갑자기 수녀를 바닥으로 힘껏 밀어 쓰러뜨리더니 일어나지 못하는 수녀를 향해 발길질까지 합니다. 말리는 사람과도 몸싸움을 벌입니다. 지난 28일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산 근처에서 한 이스라엘 남성이 프랑스인 수녀를 폭행했습니다. החשוד הבחין בנזירה כאשר היא מגיעה מהמנהרה של קבר דוד לכיווננו, עקב אחריה תוך שהוא רץ, דחף אות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던 수녀는 돌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36살 남성으로 사건 발생 2시간쯤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피의자가 인종차별적 폭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폭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녀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종교계를 비롯해 국제적인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종교의 자유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입장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극단적인 유대 교도들의 기독교를 상대로 한 차별과 폭력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60건의 기독교인 폭력 사건이 접수됐고 올해는 지난 3월까지 33건이 신고됐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레바논 지역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예수상을 망치로 부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난이 들끓자 네타냐후 총리가 사과하고 군인 2명을 30일간 구금에 처하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암살 시도와 관련된 고화질 CCTV 영상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총격 용의자 앨런은 범행 전 호텔 방에서 미소를 지으며 셀카도 찍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두현 기자입니다. 수색견과 함께 순찰을 돌던 보안요원. 승강기와 연결된 문 안쪽에서 뭔가를 발견한 듯 수색견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12초 정도 머물렀지만 아무 조치 없이 돌아섰고 그 뒤에 바로 문 안에서 산탄총을 든 총격범이 빠른 속도로 튀어나와 보안 검색대로 돌진합니다. 정면에서 마주보던 경찰관이 재빠르게 응사했지만 제압에는 실패합니다. 비밀 경호국장 손 커런은 당시 총격범이 총에는 맞지 않았지만 무릎을 부딪혀 쓰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당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개했던 CCTV 영상에는 보이지 않던 부분을 검찰이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범행 직전 콜 앨런이 옅은 미소를 지은 채 호텔방에서 찍은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하고 산탄총과 권총, 단검 등으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총격범 콜 앨런이 수주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트럼프 대통령 동선과 백악관 기자단 만찬 정보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당일엔 호텔방을 여러 차례 들락거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방을 보여주는 뉴스와 웹사이트를 반복적으로 검색했습니다. 체포 당시 앨런은 산탄총과 권총, 단검, 여러 개의 탄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머물렀던 호텔방에서도 추가로 무기와 탄약이 발견됐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SBS 이두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혜택 신청자에 대한 신원 검증을 대폭 강화하면서 영주권과 시민권 등 이민 신청 절차가 사실상 일시 정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최근 내부 지침을 통해 영주권, 시민권, 망명 등 이민 혜택 대부분에 대해 강화된 FBI 신원 조회를 다시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새 기준에 따른 조회를 마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승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해 사실상 심사가 중단된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행정명령은 FBI가 보유한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이민국이 최대 범위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골드카드 영주권 프로그램이 시행 5개월이 지나도록 사실상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 23일 하원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승인된 골드카드는 한 건이라고 밝힌 데 이어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통해 구체적인 신청 현황이 확인됐습니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청은 338건이며 이 가운데 환급 불가 신청비 15,000달러까지 납부한 인원은 165명입니다. 특히 승인된 유일한 사례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태생의 미국 래퍼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니키 미나즈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무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00만 달러를 실제로 납부하고 영주권을 승인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셈이어서 흥행에 성공했다는 정부의 홍보는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 가정용 세제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아과 분야 학술지 피디애트리스에 따르면 지난 16년 동안 5세 이하 어린이 24만 명 이상이 세제 관련 사고로 응급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의 약 60%는 세제를 삼킨 경우였고 약 40%는 피부나 눈 접촉으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표백제와 세탁, 식기세제가 사고와 관련된 주요 제품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제를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 보호 포장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상에서 상어가 서퍼를 뒤쫓는 장면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산타바바라 인근 해상에서 서핑을 하던 서퍼를 상어가 뒤따르며 약 10분 동안 1마일 이상 추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상어는 길이 약 3m로 추정되며 서퍼 바로 뒤까지 접근했지만 이후 방향을 바꿔 떠났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어가 먹잇감이 아닌 호기심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주 타코마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6명이 다쳤습니다. 타코마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30분쯤 포스 고등학교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학생 5명과 보안요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처음에는 학생 4명이 중태로 알려졌지만 이후 모든 부상자가 안정적인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해당 학교 학생으로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1급 폭행 혐의 5건으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학생 간 다툼을 사건의 발단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5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헤이스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어젯밤 11시쯤 오스틴 남서쪽 약 40마일 떨어진 윈벌리 인근 숲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비행기에는 조종사 1명과 승객 4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모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추락 직전 기체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렸고 곧바로 화염에 휩싸여졌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SBA 대출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뱅크는 SBA 대출 전문가입니다.
SBA 대출은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류 미비자 부모의 신분 노출과 추방을 우려해 연방 대학학자금 보조, 팝사 신청을 포기한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학자금위원회 최신 자료에 따르면 서류 미비 부모를 둔 이른바 혼합 신분 가정 학생들의 올해 팝사 신청 건수는 작년보다 약 8%, 3,000건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전체 신청 건수는 9% 증가했습니다. 팝사 신청서에는 부모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을 경우 이를 표시하는 항목이 있는데 학생들은 이 정보가 당국에 공유돼 부모가 추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런 추세는 텍사스와 시카고, 미니애폴리스 등 이민자 커뮤니티가 밀집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학생들은 4년제 대학 대신 비용이 저렴한 커뮤니티 컬리지로 진학 경로를 수정하거나 아예 진학을 포기하고 있다고 LA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는 일요일 LA 동국대학교 캠퍼스에서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봉축 법회가 열립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미 중서부 지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는 일요일 LA 동국대학교 캠퍼스에서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봉축 법회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기치 아래 국제 분쟁 속에서 평화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지역 불자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장학금 수여와 김웅아 무용연구소의 특별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유가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LA와 샌프란시스코 노선 일부 항공편을 간편합니다. LA 노선은 7월 일부 출발편과 도착편이 통합 변경되며 샌프란시스코 노선도 일정이 하루씩 조정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변경 대상 항공권 구매 고객에게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1회 무료 변경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오늘 밤부터 주말까지 405번 프레이 세풀베다 패스 구간 북쪽 방면 차선이 일부 폐쇄됩니다. 켈드랜스는 스컬볼 센터 드라이브와 벤츄라 블루버드 사이가 3개 차선으로 축소되며 일부 진출입로도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도로 재포장 공사에 따른 조치라며 세풀베다 블루버드 등 우회로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우스 해켄색의 한 세차장에서 여성 직원을 폭행하고 차량으로 위협한 50대 한인 남성이 약 2달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문모 씨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여자 직원을 폭행한 뒤 차량으로 돌진을 시도하고 도주했으며 체포영장 발부 이후 추적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적자인 문 씨는 구치소에 수감됐고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 2021년 강력 범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항공문화원이 내일 오전 10시부터 패스포트 DC 2026 한국문화 체험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65개국 이상 대사관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로 전통 음악 무용 공연과 K-팝 댄스 및 워크숍,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마련됩니다. 특히 K-팝 포토부스와 싱어롱룸, DIY 공예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준비돼 방문객들이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에 12.3 계엄을 저지했던 대한민국 시민들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보 명단엔 트럼프 대통령도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재행 기자입니다. 군용차를 몸으로 막아서고 국회 앞에서 불법 계엄을 중단하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던 시민들. 12.3 비상계엄에 맞선 대한민국 시민 전체가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올해 후보 추천을 마감한 결과 개인 208명, 단체 79곳 등 287개 평화상 후보가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대화, 분쟁 해결 등 노벨 평화상의 근간이 되는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내부 규정에 따라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아 보통 추천인들을 통해 후보 면면이 알려집니다. 앞서 세계정치학회 전현직 회장 등은 비상계엄이란 헌정위기를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한 모범 사례라며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속으로 남아 빛날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과 캄보디아, 파키스탄 지도자들이 트럼프 미 대통령을 추천했다고 여러 차례 말했기 때문에 후보에 포함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해에도 노벨상을 받고 싶어 했지만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는 자신의 메달을 트럼프에게 헌납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As far as peace, I settled 8 wars. She gave me her Nobel Peace Prize because she said she didn't deserve it. 교황 레오 14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국제형사재판소 등도 후보로 추천됐는데 올해 노벨 평화상은 오는 10월 9일 발표됩니다. SBS 조재행입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과 결승전이 이달 한국 수원에서 개최됩니다. 남북이 4강에서 맞붙게 됐는데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고수 중인 북한이 선수단 파견을 결정할지 관심입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북한 여자 축구 선수들이 김정은 총비서 주변을 에워싼 채 환호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북한 헌법절 행사에서 17세 이하 월드컵 우승을 김정은이 직접 격려한 겁니다. 정성적인 대회 같은 사랑과 믿음은 우리 여자축구 선수들로 하여금 세계를 뒤흔들고 전 여자축구 신화를 창조할 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여자 축구는 스포츠 애호가인 김정은의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길거리 응원이 등장했을 정도로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띄우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일종의 클럽팀인 북한 내 고향 축구단이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 4강전에 진출했습니다. 이달 20일 준결승전 상대는 수원FC 위민, 경기 장소는 수원 종합운동장입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적대적 두 국가를 공식 선언한 이후 스포츠 분야에서도 남북은 냉랭한 분위기라 북한 선수단이 수원을 찾을지 미지수입니다. 북한은 일단 준결승전 진출 사실은 내부에 알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내 고향 팀이 2025년, 2026년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선수권 보유자 연맹전 준결승 경기에 진출한 이번에 참가하면 북한 여자 축구단의 남한 방문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입니다. 참가를 포기하면 결승 진출권은 수원FC 위민에 돌아갑니다. 앞서 지난 3월 호주에서 열린 여자축구 아시안컵 국가대표 대항전, 북한과 중국과의 경기에선 현지 교포 등 우리 응원단이 북한 선수단을 향해 박수를 보냈고 북한 선수단이 인사하는 모습도 포착된 바 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모든 산업 분야의 AI 도입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전 과정을 AI로 제작한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일자리가 사라질 거란 우려와 함께 배우들의 초상권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걸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올여름 개봉 예정인 중국 판타지 영화 영혼의 뱃사공입니다. 지난 2014년 이후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돼 누적 조회수 45억 회를 기록한 중국 국민 콘텐츠로 10여 년 만에 연기와 배경, 편집 등 100% AI로 다시 제작해 화제입니다. 充满着幻想的神话故事，所以这个它其实是不适合演。那我们借助 AI 完成。 배우들도 10년 전 모습으로 되살렸습니다. 하지만 예고편 공개 직후 배우의 감정 표현과 눈빛이 어색하다,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대표 콘텐츠 플랫폼 아이치이는 최근 AI 콘텐츠 제작용 연예인 라이브러리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연예인 100여 명을 나열하며 이들의 얼굴과 음성 등을 데이터화해서 AI 영상을 만드는 데 편리하게 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배우와 스태프들의 노동 강도가 줄고 제작 작품 수는 3.5배 늘 거라며 이점을 강조했습니다. 完全100%真实的物理的一些作品，过多少年以后被命名为世界文化遗产。 그러자 유명 배우들은 초상권 사용에 동의한 적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AI 제작 활성화가 보조 출연자와 분장, 세트 설치 스태프 등의 일자리를 대거 잠식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越有带来人类越需要活人感，活人感将是最稀缺的。
연예인 라이브러리를 만들겠다는 컨텐츠 플랫폼을 보이콧하자는 게시물이 SNS에 퍼지는 등 AI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만큼 거부감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Hey!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번 6.3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7명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경기 하남갑의 이용 전 의원, 대구 달성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결정됐고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신청한 충남 공주부역청장은 공천이 보류됐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후보를 발표한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구는 7곳. 대구시장 후보가 된 추경호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엔 대구시장 선거 무소속 출마를 접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천했습니다. 시장 후보도 승리하고 저도 승리하는 그런 윈윈하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 국민의힘은 경기 하남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수행팀장 출신인 이용 전 의원, 인천 연수갑에 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 울산 남갑에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을 후보로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인천 계양을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광주 광산을 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 제주 서귀포 고기철 제주도당위원장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갑의 후보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보수 유튜버인 이영풍 전 KBS 기자의 경선을 거쳐 오는 5일 확정됩니다. 두 사람은 공천 신청자 면접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보수 후보 단일화는 없을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의원 등 7명의 공천을 신청한 충남 공주부여청량은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정 전 실장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천 신청 자격을 놓고 당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이 국민의힘 공천에 대거 모여들었다며 전륜하겠다더니 윤어게인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SBS 김보미입니다. 합법적인 이민 심사는 사실상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상황 속에서 자금력과 영향력이 있는 일부에게는 트럼프 골드카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과연 미국 이민 제도의 본래 취지와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금요일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